무한리필 고깃집은 한 달에 1억 5천에서 2억? 어떻게 해서 이제 앱 개발로 이렇게 전환을 하셨는지. 아마 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으실 텐데 서비스를 만들어 볼까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앱 개발. 원래부터 어플이나 이런 프로그램 개발 쪽에 지식이 아니 전혀 없었어요. 저는 아예 이제, 없으셨어요? 출시하고 한 달 사이에 엄청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정도 이슈가 될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확신이 생겼었죠.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도에 학사장교에서 전역을 하고 대형 고깃집에서 관리자 겸 운영을 하면서 외식업에 첫 발을 디뎠고요. 무한리필 소고깃집을 창업하게 됐고 그 이후에 배달 삼겹살 그리고 배달 삼겹살을 토대로 다시 지금 현재 앱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운영하시던 그 고깃집의 매출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직접 창업하셨던 그 고깃집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무한리필 고깃집은 한 달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1억 5천에서 발생되는 괜찮은 장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개인 매장으로 한다고 하면 꾸준히 했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일단은 이거를 프랜차이즈화를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무한리필집 고깃집은 매장 평수가 크고 또 창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확장하는데 조금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처음에 매장을 내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거에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고기를 취급하다 보니까 배달 삼겹살집을 만들자라고 해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배달 삼겹이라는 게 창업자 입장에선 이 아이템이 잘 될 거라는 건 사실 굉장히 확신을 갖기 어렵잖아요. 왜 하필 배달 삼겹인지. 시장 자체가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삼겹살을 어떻게 배달을 하냐 생각을 했지만 시도하시려는 분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배달 삼겹에 대해서 그때는 계속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배달 삼겹살 창업하셨던 그 브랜드의 매출 분석을 좀 했거든요. 아무리 안 나와도 월 매출 3천 이상 나오는 곳들이었어요. 홍보만 잘하면은 배달 삼겹살도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구나 해서 배달 삼겹 하자라고 생각을 한 게 더. 기존에 하시던 아이템이랑 그리고 이 시장 자체도 성장하는 걸 딱 파악을 하셨고 네. 그 두 가지가 딱 맞물려 떨어진 거네요. 네. 그 당시. 그럼 이제 업종을 변환하시고 앱 개발이라는 한창 잘 되고 계셨던 배달 삼겹 네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다가 네. 어떻게 해서 이제 앱 개발로 이렇게 전환을 하셨는지. 배달 삼겹을 이제 운영하면서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매출이 점점 감소하고 직원을 이제 조금씩 감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스스로 느끼는 게 생긴 거죠. 제가 워낙 고기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삼겹살을 계속 구워 먹었어요. 나날이 반복되니까 이것도 지겹더라고요. 힘들게 이제 메인 시간에 요리해서 팔고 내 밥 먹으려고 챙기는 것도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시켜 먹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시켜 먹는데도 뭐 그날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면은 부담 없이 시켜 먹어도 돼요. 근데 매출이 좀 낮아. 그러면은 시켜 먹기도 아깝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옆에 있는 매장, 가까운 있는 매장이랑 좀 바꿔 먹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꿔 두실래요? 하면서 바꿔 먹었어요 몇 번. 네네네. 네, 그랬는데 이거를 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으실 텐데 서비스를 만들어 볼까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앱 개발. 그래서 안드로이드만 테스트 버전 형태로 2020년도에 만들었어요. 원래부터 어플이나 이런 프로그램 개발 쪽에 지식이 아니 전혀 없었어요. 저는 아예 이제, 없으셨어요? 네, 저는 종이권에서 기획하는 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군에 있다 보니까 문서 기획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글로써 표현하고 기획하는 거는 됐었어요. 물론 자신 이제 개발자들이 요구하는 기획서는 아니었어요. 네. 초기에는 그냥 저만 알 수 있도록 기획을 한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전문 개발자한테 맡겨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MVP 버전이라고 해서 테스트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이거를 좀 개선을 해서 정식 버전을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겼었어요. 기획에는 얼마나 걸리셨는지. 기획은 뭐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2개월 정도 문서를 가지고 끄적끄적 거려다가 개발하는데 한 달 정도 해서 이제 출시를 했죠. 그거를 직접 개발까지 하신 거예요? MVP 버전은 제가 개발까지. 반드시 내가 개발을 안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제 제작 희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요즘. 네네네 맞아요. 그분들께 이런 서비스를 제작할 때 팁 같은 걸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기획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왜냐면은 테스트 버전을 끝내고 정식 버전을 출시하려고 여러 이제 개발자들이나 외주 개발 업체를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기획이 정확히 안 서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돼요.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기획을 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번 어떤 기능, 2번 어떤 기능 내가 이 앱에 넣고 싶다고 하는 기능들을 쭉 적어서 가지고 가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들이랑 미팅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런칭을 하시고 검증을 하신 그 서비스 이름이 바꿔 먹으러 갑니다. 아 바꿔
이게 네이밍이 너무 좋은데 직접 지으신 건가요? 이 해당 서비스가 무엇인지 나중에 훗날 이용하게 되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개 가능하실까요? 바꿔먹으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외식 자영업 음식 교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로컬을 추구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랑 서로 메뉴를 교환해 먹는 형태로 운영되는 서비스예요. 이용 방법도 채팅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이시면 다 아시겠지만 가끔씩은 진짜 내가 만든 음식이 아니면 다 좋다, 다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용이 먼저 들어가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런 비용 측면이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앱 개발하는 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3,500에서 4,000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서버 비용은 한 달에 20 정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 광고나 이런 것들 문의를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의 받아서 뭐 광고 올리고 하다 보면은 서버 비용은 충당되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그 바꿔먹어 이 네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어떻게 계속 발전해 나갈까요? 비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이 바꿔먹어 서비스 자체는 포장 중개하는 서비스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나중에는 바꿔먹어 서비스와 상관은 없지만 K컬처 사회적 기여 사업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하잖아요. 처음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었는데 이 바꿔먹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좀 성공 가능성이 딱 느낌이 팍 오셨나요? 네, 왜냐면 네. 출시하고 한 달 사이에 엄청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정도 이슈가 될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확신이 생겼었죠. 그렇다고 해도 이 사업 모델 자체가 수익 전환 자체가 늦는 맞아요. 사업 모델이라서 네. 그래서 이거를 전념하기는 힘들죠. 바꿔먹으라고 하는 이 브랜드 서비스는 계속 유지를 하되 네. 본업을 또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바꿔먹 서비스뿐만 아니고 하고 있는 게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곳에서 생활비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바꿔먹어야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을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하겠다는 생각으로 버티는 거죠. 이강희 대표님께서는 그 네. 사업을 하실 때 어떤 네.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될까라고 하는 이제 확신이 일단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다가 돈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금방 트렌드도 바뀌고 되고 경쟁업체도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경쟁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겠다고 하는 거는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대표님께서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선배 창업자로서의 팁이 있으실까요? 창업을 하시고자 하시면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많이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걸 왜 하고 싶은지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 고민을 충분히 하셨으면은 실천하셔야 돼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계속 그래요. 너는 추진력은 진짜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한번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좋거나 내가 알아봤는데 이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일단 해요.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뭔지 찾을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지금 창업 시장이 굉장히 혼탁하고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그래도 그 중에 잘 되는 곳은 많습니다. 어떤 게 잘 되는 건지 잘 분석을 하시고 또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주변 여건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가족들, 가정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창업하기에 적당한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창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고민하실 때는 커뮤니티를 이용하시기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브랜드에 가서 실제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이제 그분들이 힘들지만 괜찮다라고 하시는 게 그 브랜드가 괜찮은 거죠.